권영철 선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소문으로만 돌던 이 블랙리스트를 유진용 문화부 장관, 전 장관이 내가 받았다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죠. 아니죠. 그 자체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 Y뉴스에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네. 다 관련이 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잖아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박영수 특검은 왜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의 안방을 틀었을까 이렇게 주제를 법률 미꾸라지란 별명 있어요, 정말. 예, 뭐 박지원 대표가 얘기를 했죠. 그래요. 예. 근데 전직 검찰 근데 자택 압수수색 이제 비서실장이면서 전직 검찰총장 예.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고 구속되거나 처벌된 적은 있는데 있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직 한 검찰총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뭐라고요? 검찰총장을 지냈으니 앞으로 자다가 팬티 바람에 끌려가거나 집이 압수수색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요. 그 정도로 불문율이군요. 검찰총장 지낸 사람 집 털지 않는 건 일종의. 또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네. 또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그런 적도 잘 없을 것이고. 그런데 무려 김기춘 씨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다 지낸 사람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사실 수모를 당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1992년에 부산 초원복집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적은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사건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언론이 잘못이라고 보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김기춘 지역감정 조장 사건이잖아요. 그게 부산 초원복집 사건 하면은 뭐 언론이 복집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원래 이름은 지역감정 조장 사건이에요?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불러야 된다. 언론이나 정치권이 부산 초원복집 사건으로 예, 부르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때 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지만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 미꾸라지 소리를 맞아요. 듣는 계기가 거긴 합니다. 예. 뭐 그때도 사실은 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지만은 자택을 압수수색 당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 네. 이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씨의 안방을 턴 이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김기춘 씨에 대한 기선 제압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저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입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선 제압을 위해서입니까? 예, 그동안 김기춘 씨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법사위원장도 지냈어요.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검찰에게는 일종의 성역처럼 여겨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출국 금지를 하면서도 압수수색을 하지는 못했죠. 뭐 이런 상황에서 특검마저 김기춘 씨의 자택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는다면은 수사가 제대로 될 수도 없을 것이고 예. 특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이른 아침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검찰은 못한 거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국민들 믿으십시오라는 것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특검이 탐침봉까지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으니까 그랬어요. 김기춘 씨로서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모를 당한 거죠. 그래요. 검찰 안팎에서는 이 압수수색 장면을 보고 자업자득이라거나 참담하다 이런 뭐 발언들 참 많았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특검이 검찰과 달리 수사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건 앞서서 설명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 합니다만은 검찰은 이게 김기춘 씨에 대한 수사를 미적댔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준 겁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늦어도 많이 늦었죠. 그렇죠. 특검팀 관계자는 법을 잘 아는 김 전 실장이 이미 대비를 했겠지만은 자택에 들어가 본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꼭 뭔가 나올 걸 기대했다기보다는 김기춘 씨의 집에 한번 들어가 훑어본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아니 한번 얘기했습니다. 들어가서 훑어본다는데 뭘 또 의미가 그렇게 커요? 그 수사 대상자에 대한 아까 기선제압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것과 동시에 예. 자택이 털리면은 그게 지난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휴대전화와 업무 일지를 뺏겼는데 예. 계속 근무한다는 건 맞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사표를 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은 지금 자택이 압수수색 당했고 집무실이 압수수색 당했는데도 버티고 있다는 건 사실
고위공직자의 자세로서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이제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거기 이제 가족들 휴대전화도 다 가져가고 뭐 이런 식이 됐다는 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뭔가 기선제압, 위축시킬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윤곽근 특별수사팀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미적대다가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해체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박영수 특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것, 예. 김기춘, 우병우 두 사람을 사법 처리하는 것, 예. 그리고 삼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 이거는 제대로 해야 국민들이 특검 수사를 수긍하지 않겠나. 특검 수사가 그 세 가지에 집중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해야 될 수사는 차고 넘치는데 이 세 가지만은 제대로 해야 된다. 적어도. 특검 수사가 70일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도 굵직한 몇 건만 제대로 수사하면 되지 않겠나. 네.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다 수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압수수색? 김기춘 씨의 실제 혐의를 찾으려는 노력. 실제 혐의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예, 이미 타이밍이 늦었지만은 어쨌건 뭐라도 하나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압수수색 한다는 건 뭔가 구체적 혐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구체적 혐의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는 자체가 그렇죠. 범죄의 단서를 잡았다는 거죠. 잡은 건 맞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 집만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조윤선 문화부 장관 집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공통 혐의를 지금 특검이 잡은 게 아닌가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특검팀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어제 이규철 특검부가 브리핑을 하면서 예. 기자들이 두 사람에 대해서 동시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공통 혐의에 대한 수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해석해도 결국 그거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기춘 실장이 지시했다. 어제 유진용 장관도 같은 얘기했습니다만 특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유진용 전 장관의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 그럼 이 대목에서 그 리스트를 주도한 사람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도한 사람은 지금 감춰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누구를 지명하기는 힘들죠. 근데 정말 요새 유행하듯이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위가 있을까요? 네. 그건 뭐 이게 어제 모르겠습니다만. 시사자키에 나온 유진윤 장관의 발언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유진윤 장관 인터뷰가 또 방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 전 장관은 퇴임 직전에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 리스트 이전에 구두로 수시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모철민 수석이나 김소영 비서관을 통해서 문체부로 전달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 전 장관은 김기춘 씨가 비서실장으로 오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전엔 없던 일이다. 허태일 비서실장 시절은 없었다고 없었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A4 용지에 빼곡히 수백 명의 문화예술인 이름이 적힌 걸 김기춘 비서실장의 비서관이 차관한테 주는 거예요. 문체부 차관한테. 김소영 비서관이. 예. 예. 그 차관한테 줬고 차관한테 이 조 전 차관이 조현재 차관인데 당시에 예. 그 작성 출처를 물으니까 정무수석실에서 했다. 근데 당시에 정무수석이 현 조윤선 문체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윤선 장관 집도 턴 겁니다.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게 죄로는 그러니까 죄가 되긴 되는 건가요? 이 작성한 게 어때요? 특검팀 관계자가 블랙리스트는 그 자체로 아주 무거운 죄질에 해당한다. 블랙리스트에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고생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상당히 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 아마 상당히 중하게 보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그 비망록 업무일지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김기춘 실장 지시 내용이 빼곡히 들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처벌 근거가 된대요. 이게 이제 저는 비망록이라기보다는 업무일지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여기에도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 이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문회에 나와서 뭐 개인적인 생각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유진용 장관 얘기 잠시 한번 더 들어보시죠. 예. 제가 여러 수석들한테 들은 얘기는 김기춘 실장이 오고 나서 수석회에서 수석들이 얘기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뭐 그냥 받아 적으라는 얘기죠. 예. 특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수석들은 말 한마디 했다가는 또 치동을 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수석들이 입을 막아갖고 예. 이 시스템 자체를 갖다 마비시켜 놓고서는 수석회의를 소통의 장이라고 변명을 해요. 수석들의 입을 막고 그저 말하는 걸 받아 적게만 했다. 이렇게 되면은 김영한 수석이 남긴 그 업무일지 다이어리는 다 받아 적은 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진용 장관 얘기로는 본인의 주관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예.
받아쓰기 바쁜데 본인의 주관을 담을 여력이 어디 시간이 어디 있겠냐. 그 소설을 쓰거나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특검팀 관계자도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다만 그것만 가지고 처벌은 쉽지가 않은데. 업무일지. 그럼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수석들의 예. 증언이나 예. 이런 게 이제 증거가 맞춰진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 네. 그때 이제 검찰총장이 김진태 총장인데 김기춘 실장이 김진태 검찰총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정윤회 씨네 집 압수수색 못하게 해라. 막았다라는 증언이 오늘 또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김기춘 씨가 김진태 검찰총장하고 자주 통화했다는 건 이미 검찰 내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윤회 사건 수사가 사실 제대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고 김기춘 씨가 이 문제도 직권남용 정도의 혐의를 수사를 받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왜 범미꾸라지 김기춘 씨의 안방을 털었을까? 오늘 Y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청취자 한 분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쇼로 끝나선 안 된다. 압수수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손정수님 고맙습니다.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